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노숙자들을 호텔이나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는 캐런베스 LA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베스 시장은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관련 서류와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노숙자 95% 이상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2025년까지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방정부 차원의 저렴한 주택 공급 등 노숙자 올인 전략을 내놨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재 노숙자 지원금을 중단한 가운데 실질적인 노숙자 문제 대응에 적극적인 카운티나 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아시안 학생들의 관련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가 오늘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북가주 펀데일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최대 규모 4.6부터 3.1에 여진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규제에 따른 미국산 에너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미국이 내년에는 이 원유 수출량이 수입보다 많은 순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 당초 종료 시한이 임박했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엘파소는 불법 입국자와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 테슬라와 GM 전기차를 사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더욱 힘든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투기가 법무부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 가짜 혐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지고 판결 난 사건이라며 일사부재일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과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부는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만배 씨 측근들에게서 확인한 260억 원 외에 개발 사업 당시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36년 만에 FIFA 월드컵을 들어올린 메시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새벽 3시 도착에도 고국 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금에 환영했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미국 대표팀에 클레이튼 커쇼가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WBC에 미국은 드림팀으로 꾸려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좋은 날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20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의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오늘부터 대대적인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LA 시정부가 이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 시행 첫 해 동안 17,000명의 노숙자를 대체 시설로 전환된 모텔이나 호텔 등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오늘부터 노숙자 이주를 돕기 위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강제적이거나 철거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이주를 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노숙자를 대체 거주시설로 옮기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발적 이주를 위해서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을 호텔이나 모텔로 이주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득 작업을 하는 거죠. LA 노숙자 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 내 노숙자는 총 69,144명입니다.
이 가운데 4만여 명 이상이 LA시에 살고 있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노숙자 거주시설 확보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LA시는 저소득층 전용 주택에 대한 신청서 검토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또 공사가 시작되면 5일 이내, 임시시설 전환 등은 2일 이내에 관련 허가증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행정명령에 따라 계류 중인 적어도 31개의 저소득층 전용 주택 프로젝트가 즉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인구는 17만 1,5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어제 발표한 전국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58만 2,462명이 노숙하고 있고 이 가운데 29.5%가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었습니다. 즉 노숙자 3명 가운데 1명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 노숙자 숫자는 2020년 대비 0.3% 증가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숙자의 경우 18세 미만은 15,439명, 또 18세에서 24세 연령대는 1,896명, 24세 이상은 14만 5,1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별로 볼 때는 LA시와 LA 카운티에 6만 5,111명의 노숙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다 노숙자 거주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LA시 유권자 절반가량이 캐런베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폴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1,000여 명의 LA시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7%가 캐런베스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캐런베스 시장이 LA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베스 시장의 노숙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6%를 기록했고 51%는 인종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안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3%로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 40%보다 많았습니다. LA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유권자는 51%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 39%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의회에 대한 선호도는 30%에 불과했으며 현재 15명인 시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61%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심각한 문제인 노숙자 문제를 2025년까지 총 25% 줄이겠다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이 같은 목표를 발표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노숙자 올인 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전략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더 건설하도록 유인하고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정부의 주거지원금을 받는 세입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캠페인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연도 예산에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87억 3,2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임시보호소 확대와 노숙자의 정신질환과 중독 문제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또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등도 담겨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숫자, 일단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숫자는 1,2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20명으로 보고됐고 입원 환자 수는 12월 16일 현재 1,2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렇게 매일 감염자 숫자가 조금 예상보다 줄어든, 예상보다 적은 신규 감염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LA 카운티 보건국은 두 가지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진단 키트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매우 많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병원 입원 환자들을 통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LA 카운티에 심각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원 환자 60%가 이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입원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도 늘어난다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 등 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부스터샷 반드시 접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앞으로 수주 동안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족과 친구, 친지 등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안전하게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어린이 90% 이상은 코로나에 한 번 이상 감염돼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가 최근에 발표한 코로나 혈청학적 유병률 보고서에 따르면 5살에서 11살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혈청학적 유병률이 92.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항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혈청 유병률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혈청 유병률이란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청 표본을 기반해서 특정 질병의 양성이었던 사람들의 인구당 비율을 100분율이나 10만 명당 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CDC는 그러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항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누구나 재감염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가 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다란 지적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을 비롯해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증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은 자신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케이스의 주최로 19일에 진행된 이번 줌 컨퍼런스에서는 스탠포드 대학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틴 카티폰 박사가 연사로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습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이날 줌 미팅에 대학생들을 비롯해 남가주 대학의 강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 팬데믹 전에는 성적 등 학교 생활에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 증오범죄에 대한 상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카티폰 박사는 특히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은연중으로 인종차별을 당해온 경험이 많아 이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And then on top of that was the racial trauma that some of my students were experiencing. I experienced it myself in Irvine, which we sometimes jokingly call Florida, Southern California. 상담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심지어 캠퍼스 밖에 나가기 무섭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아시안 증오범죄로 인한 이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아시안 스터디 센터의 마고 맥얼롱 교수는 아시안 학생들의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교육 현장에서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겪은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은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Advise the student, right? And I think that, you know, I brought this up to Cindy because I feel like in all of this mess, that's another thing that creates more trauma and anxiety.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치안 당국에 신고를 해서 해결하려 해도 아시안 증오범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volved our community gets once the police get involved, especially you know, with the rise of anti-Asian hate and like the signing of like the Stop AAPI bills in LA County. 이날 줌 컨퍼런스에 모인 참가자들은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에서 오늘 새벽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택과 상적 5만 5천여 곳은 정전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2분경에 발생한 이번 지진의 깊이는 16.1km로 관측됐고 진앙은 북가주 펀데일 남서쪽 12km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데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홈볼드 카운티 내 위치해 있고 약 1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 다행히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첫 지진 직후 같은 지점과 주변 지점에서 규모 2.5에서 4.6의 여진이 수차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현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마을 내 가스 누출과 전력 공급 중단, 또 건물 화재 등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 당분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내 가솔린 재고량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내림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 45.2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4달러 32.3센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12월 2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하늘 오늘 쾌청합니다.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3, 4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5, 6도가량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7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온화한 낮 기온은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무려 80도에 육박하는 낮 기온이 기록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4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0도, 46도, 해안 지역은 63도, 4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맨체스터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익스프레스 레인에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방향 파이어스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팜데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고 5번 사우스 방향에서 파이어스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매일 평균 20만 명씩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27일 공항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LA 국제공항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서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매일 평균 20만 명의 승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항 주변 교통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공항 측은 연말 헐리데이 시즌에 공항을 이용해야 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찍 도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선의 경우 출발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하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늘어나네요. 국제선 예전에 2시간 전에만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4시간 전에 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는 크리스마스 공항 인파는 크리스마스가 평일인지 주말인지에 따라서 매년 여행 인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연휴와 비교해 여행객 수치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평균 한국 여행객이 가장 붐비는 날짜 전국에서 12월 27일로 꼽혔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2022년은 2000년 이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바쁜 연말 여행 시즌으로 꼽혔고 캘리포니아 경우는 역대 두 번째 높은 여행객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억 1,300만 명이 이번 연말연시 연휴 시즌에 장거리 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과 연방법에서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또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되면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에 거부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를 비롯한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주 등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 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은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했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때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경우에도 역시 대한민국의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오늘부터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 시한을 놓친 경우 케이스별로 감안해서 예외 적용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소식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무부가 20일부터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유자격자의 국적이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제외 공간으로 신청 서식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섹션이 등록돼 있으며 방문 예약 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제외 공간입니다. 신청 서식은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국적이탈 허가 신청서와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 여권 사본, 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 등록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재적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신청인 출생 당시에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부모의 시민권 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혹은 부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서류 등입니다. 또 국적이탈 기간 내에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한국 내 입국 사실 혹은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혹은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제외공간에서 신청 접수 절차를 마치면 제외공간이 신청자의 서류를 한국의 법무부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국적심의위원회로 넘기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 가부 여부가 결정되면 제외공간으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적이탈 마감일이 지나도 이탈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제도인데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예외 적용 자격 대상 판단에 있어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한 실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 공무부가 어제 발표한 내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민 2A와 취업이민 1, 3순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 우선일자가 전달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2014년 12월 1일, 또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2B는 2015년 9월 22일로 전달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3순위와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 우선일자도 역시 2008년 11월 22일과 2007년 3월 22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이민 2순위의 2023년 1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전달과 같은 2022년 11월 1일이고 3순위 비숙련공의 우선일자도 2020년 6월 1일로 동결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온라인 시청 조금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최근 웹사이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DMV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해 면허증 또는 신분증 신청, 갱신, 재발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에 가까운 사무국 방문해 예약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약을 하고 사무실 방문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일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이 짧은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DMV는 멉니다. DMV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0개국 언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DMV는 지역 식료품점에 설치한 DMV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도 차량 등록 갱신 이런 업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DMV는 연방정부 인증의 새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발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공항 탑승 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이럴 때 기존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고 이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 됩니다. 남가주 지역의 치노힐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붐타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기술 기업인 스마트 에셋의 새로운 연구 결과 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치노와 빅토빌,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매니피가 지난 5년간 인구 급증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우선 매니피 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21년 사이 인구가 약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위치한 치노와 빅토빌은 지난 5년간 주택 증가율이 30%와 15%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스마트 에셋 측은 빅토빌 지역의 경우 낮은 범죄율과 좋은 학군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 좋은 최적의 도시라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치노힐스의 평균 주택 가격은 71만 5,682달러고 빅터빌 지역은 41만 5,547달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링크가 남가주 주민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헐리데이 패스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메트로링크는 교통 혼잡을 피하고 개솔린 비용을 절약하면서 헐리데이를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헐리데이 패스를 $10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헐리데이 패스를 구입하면 12월 26일 또는 1월 2일 당일 무제한으로 메트로링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헐리데이 패스는 샌버나디노와 레드랜즈로 운행되는 새로운 메트로링크 LO 열차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LA 북부 썬밸리 지역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LAPD는 어젯밤 9시 58분쯤 8501 로럴 캐년 블루바드에 위치해 있는 콜스 백화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20살 남성 피해자는 백화점 파킹장에 세워뒀던 크라이슬러 벤 차량 안에 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이 차를 운전을 해 병원으로 갔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다지 차저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운트 볼디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해 겨울철 산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겨울철 조난사고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산행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단독 산행은 피하고 날씨 등 변수에 따른 트레일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마운트 볼드에서 30대 부부가 개 2마리와 함께 가파른 얼음지대에 고립됐었습니다. 셰리프국의 한 요원은 하이킹을 하던 그들이 언덕 밑으로 약 20피트가량 미끄러졌다며 다행히 휴대폰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911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팀이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산행 전 주변인에게 산행 일정 및 계획을 미리 알릴 것, 차를 가져왔다면 산행을 떠난 시간과 정보를 적어서 대시보드에 올려놓을 것, 트레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 지도, 선글라스, 헤드램프, 구급약, 부싯돌, 성냥, 여분의 옷, 가방에 넣고 갈 것, 땅콩, 초콜릿, 비스킷 등 고열량 식품을 섭취할 것,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주변 지형을 살피며 휴식처를 먼저 찾을 것, 조난 시 프레시나 라이터 등을 일정 간격으로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릴 것 등등을 조언했습니다. 밴쿠버 호배 고석화 명예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고선재단이 2022년 고선 자선 기금을 전달할 비영리 단체 20곳을 선정해 총 1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올해 각 봉사단체에 최소 $1,000에서 최대 $2만 이르는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새롭게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일원에 있는 단체들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시더사이나이의 암연구센터와 UCLA 아동병원 연구소, 샬롬 장애인 선교회와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 한인타운 노인센터와 미랄 선교단입니다. 애틀란타 지역 소식입니다. 이 3년 전 애틀란타 지역에서 비무장 흑인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던 한인 경관이 기소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그동안 한인 경관의 대배심 회부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서 애틀란타 지역 사회에서 기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 기소됐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GM 전기차를 살 경우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한국산 전기차는 더욱더 힘든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관련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직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하면서 포드의 전기차는 포함했지만 테슬라와 GM은 제외했습니다. 테슬라와 GM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조건은 충족했지만 한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액 공제를 준다는 한도 조건에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조건을 폐지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테슬라와 GM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내년부터 세액 공제 혜택이 살아나면서 현대 기아차는 더욱 힘든 경쟁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관련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자 행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왔던 연방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특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과 의사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Mr. Chairman, I move that the committee favorably report to the House the Select Committee's final report, which includes the committee's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nd criminal referrals of Donald J. Trump and others. 1년 반 동안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민주당 7명, 공화당 2명이 참여한 특위는 의회 난입 사태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The committee believes that more than sufficient evidence exists for a criminal referral of former President Trump for assisting or aiding and comforting those at the Capitol who engaged in a violen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로 이번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가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No man who would behave that way at that moment in time can ever serv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in our nation again. He is unfit for any office. 워싱턴 포스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의회 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와 혐오 범죄를 규탄하면서 침묵도 공범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유대교 전통 명절인 하누카 행사에 참석해서 반유대주의와 모든 형태의 증오 그리고 폭력은 미국에서 발디딜 곳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공식 메노라, 즉 유대교 전통 의식에 쓰이는 여러 갈래로 나뉜 큰 촛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직후 이 반유대주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 반유대주의 관련 논쟁은 현재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에 신설된 중국 특위위원장이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이어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 특위위원장은 지난 5년간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시간이었다면 다음은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2정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 아르헨티나로 고국으로 금요 환영했습니다. 36년 만에 피파 월드컵을 들어올린 메시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고국 팬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금요 환영했습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었는데요. 마침 이날이 또 공휴일로 지정돼서 수많은 팬들이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KBS입니다. 월드컵 챔피언 아르헨티나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잠시 후 비행기의 출입문이 열리고 축구 황제로 등극한 메시가 반짝이는 황금색 월드컵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36년 만에 다시 아르헨티나에 월드컵이 돌아온 순간입니다. 월드컵을 품에 꼭 안은 메시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당당하게 금이 환영했습니다. 대표팀 귀국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도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챔피언을 뜨겁게 반겼습니다. 도로가 마비될 정도의 환영 인파 속에 선수단을 태운 버스는 이동조차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버스 위에서도 트로피를 놓지 않은 메시는 특유의 손털기 세리머니와 함께 뜨거운 환대를 만끽했습니다. 우승컵을 아쉽게 놓쳐 은메달을 걸고 파리로 돌아온 프랑스 선수들도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밤하늘에 축포까지 터지는 등 예상치 못한 환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승부차기를 놓친 코만과 추아메니를 향해 인종차별성 발언을 쏟아내 비난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점유율이 꼭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난 현대 축구의 변화를 YTN이 분석해봤습니다. 강팀은 보통 공 점유율도 높고 경기도 이깁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게 유일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점유율도 높고 슈팅도 많았지만 유효 슈팅 2개를 모두 골로 연결한 사우디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슈팅 기회가 적어도 그 기회를 골로 연결한다면 약팀도 강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코스타리카를 압도했지만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을 골로 연결한 코스타리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페인도 일본에게 점유율은 8대2로 앞섰지만 3번의 유효 슈팅을 때린 일본에게 졌습니다. 단단한 수비와 역습의 기술은 필수.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오른 모로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공을 빼앗으면 전개되는 빠르고 정확한 역습이 반복된다면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 됩니다. 특히 이 모로코의 팀이 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은 점유율의 욕심을 내지 않았고 슈팅 숫자의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날카로운 카운터나 정지된 장면에 집중했던 것, 이게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난 이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터뜨린 디마리아의 골은 역습의 정석을 넘어 역습의 명작이라고 손꼽힐 만합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메디칼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